무대 공포의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파국적 예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스피치는 망할 거야. 난 이번 스피치 분명히 망칠 거야 라고 이렇게 결과를 단정 지어 버리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스피치를 망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준비가 부족해서 망칠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걸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내가 생각했을 때 준비가 부족해서 망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요, 무대 공포의 원인, 나와 관련 짓기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청중들의 반응이 없으면요, 이거 내 탓인가? 내가 지금 말을 잘 못하고 있나? 나 때문에 이렇게 청자의 표정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바로 지레 짐작하기입니다. 아마 그럴 거야. 나 이번에 이렇게 스피치 했으니까 결과는 분명 안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바로 흑백 논리입니다.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공 아니면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완벽한 스피치 100점과 또 완벽한 또 0점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피치를 하다 보면 완벽하게 잘할 수도 없고 못할 수도 없는데, 사람들은요, 성공 아니면 실패 이렇게 흑백 논리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강박적 부담인데요. 다들 갑 앞에서는 좀 떨려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준비한 대로 내 앞에 갑이 있든 슈퍼 갑이 있든, 떨리는 여러분보다는, 떨리는 메신저보다는 그 메신저가 말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더욱더 그 메시지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불안증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발표 불안증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준비입니다. 네,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거리가 명확해지고 그 말할 거리를 잘 논리적으로 배열하시면요, 훨씬 더 자신감 있고 여유 있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그거를 잘 준비하시면 훨씬 더 발표 불안을 떨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준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논리를 갖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논리의 법칙들이 있어요. OBC, 오프닝, 바디, 클로징, 서론, 본론, 결론에 입각해서 내가 말할 것들을 전체적으로 구조화하고요. 그리고 에피소드는 말할 거리잖아요. 이 말할 거리를 추상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에피소드의 바피C, BAAPC, 백그라운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액터 주인공, 그 다음에 액시던 사건 사고, 그 다음에 피크 클로징, 이렇게 육하 원칙에 맞는 에피소드의 표현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시면 훨씬 더 내 머릿속에 그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기 때문에 잘 그 얘기를 자신감 갖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준비하실 때 바로 청중 분석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 이야기를 듣는 청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단계에서 청중 분석을 하셔서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 그 사람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청중의 반응도 있을 수 있고요. 청중이랑 교감하고 공감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훨씬 더 여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OBC, 에피소드 바피C, 그 다음에 청중 분석하시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발표 불안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메시지를 구성하실 때는요, 메신저 위주의 발표보다는 시청각 보조 자료를 통한 메시지 위주의 발표를 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말할 거리가 시각적으로 PPT로 구현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말할 거리가 딱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떨릴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청각 자료를 볼 수 있도록 PPT 자료 안에 많은 내용을 넣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발표 불안을 없앨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바로 큰 소리로 리허설 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리허설을 하실 때는요,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서서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하는 거랑 서서 하는 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명강사들을 이렇게 보면 그때 이제 발표할 때 입을 옷과 신발까지 다 신고 이렇게 리허설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앉아서 노트북을 넘기면서 하는 그런 리허설은 효과가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처럼 서서 여러분이 리허설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간까지 맞춰서 리허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피치하는 시간이 10분이라면 10분을 딱 맞춰서 리허설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는 이왕이면 화장도 하고 옷도 갖춰 입고 리허설을 하시라는 거죠. 거의 실전처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거울 앞에서 여러분이 리허설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거울 앞에 서서 말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그 카메라로 녹화해서 객관화하는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말을 할 때는 자기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주관대로 평가를 해요. 하지만 청자는 내 스피치를 객관적으로 봅니다. 가장 좋은 스피치는요, 화자 이꼴 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자가 보는 객관성을 내가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청자와 교감하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객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발표 불안을 없애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성공적으로 말하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요. 또는 내가 말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발표할 상황에 대한 어떤 분석, 그리고 그 상황에 누가 앉아 있는지, 청중에 대한 분석, 그 청중의 성별, 연령, 인원수 이런 것들을 마인드 컨트롤해서 그 상황을 가정하고 리허설을 하시면요. 훨씬 더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불안을 없애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내가 갖고 있는 맨파워는 큽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 어떤 성공 체험을 떠올리시면서요. 예전에 내가 300명 앞에서도 이렇게 말을 잘했는데 이렇게 10명 앞에서 30명 앞에서 왜 말을 못하겠어? 라고 좀 자기 자신을 크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무대 공포를 없애는 방법, 인정하기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청자들에게 불안하면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굉장히 떨립니다. 라고 일부러 불안감을 인정하고 노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마음이 좀 편안해짐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대 공포증을 없애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은요. 바로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말할 때 이제 공포심을 느끼는 원인은요. 내가 준비하지 않은 것, 연습하지 않은 것, 잘못이 칠 정도가 있다면 내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은 청자의 잘못도 저는 한 3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청중들은 좀 선한 청중이 맞나요? 아니면 악한 청중이 맞나요?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맞장구를 쳐주지 않는 그런 청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 한번 웃겨봐라. 너 한번 잘해봐라.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다. 이렇게 적대적인 청중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 무대 공포를 느끼면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중의 반응을 질문을 한다거나 청중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대 공포를 없애려면 오프닝, 서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오프닝 때 청중과 아이스 브레이킹, 얼음을 깨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요. 청중이랑 굉장히 공감하고 친근해졌다라는 생각에 내 마음에 긴장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할 때요. 청중한테 좀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청중이 좋아하는 에피소드 이야기를 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얼음을 깨야 되는데 여러분 이 얼음은 청자가 갖고 있을까요? 화자가 갖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청자가 갖고 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청자는 긴장하지 않아요. 말하는 화자가 이 얼음, 아이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프닝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질문하는 것은 청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화자 스스로를 위한 거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무대 공포증을 많이 느끼는 경우 프레젠테이션 있겠지만요. 보통 즉흥 스피치에서 무대 공포 많이 느끼시는데요.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더 떨린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즉흥 스피치를 잘하는 스텝 법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 나한테 자기소개를 하세요.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상사를 만났습니다. 이번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라고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이 하얘지시죠?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법칙이 바로 스텝 법칙입니다. 첫 번째 S는요, slow예요. 네, 빨리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오히려 여유가 없더라도 더 천천히 이야기를 해야 자신감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T는 바로 3입니다. 내가 말할 내용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 3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서 뭔가 얘기할 때요, 하나만 이야기하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한꺼번에 2가지, 3가지 이야기하면 좀 부담감이 내려가면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시간이 있었고 회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회의에 대해서 어땠는지 한마디만 해봐라 라고 누군가 말을 했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드시죠? 이럴 경우에는요, 오늘 회의 좋았습니다 라고 아주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회의에서 나왔던 중요 포인트, 매직 3, 3가지나 아니면 3가지 너무 많다 그러면 2가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회의를 통해서 느낀 점, 회의에서 굉장히 좋았던 내용을 2가지나 3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말할 거리가 많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요. 스텝 법칙의 2는요. 에피소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임 시작하면서 한마디씩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내가 경험했던 에피소드, 내가 들었던 정보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피소드는 말할 거리입니다. 말할 거리가 많아야만 훨씬 더 즉흥 스피치를 잘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P는요, 플레잉, 즐겨라 라는 거예요. 즉흥 스피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흥 스피치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즉흥 스피치에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텝 법칙 이용하시면요, 즉흥 스피치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